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내일 오전 MSCI 분기 리뷰 결과가 발표됩니다. MSCI는 반기 변경, 또 분기 변경, 상시 관리로 나눠서 지수를 산출하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분기 변경은 반기 변경보다 교체 종목은 작지만 지난해 연말 이후 시가총액이 늘어난 종목이 많다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고 합니다. 보통 이 MSCI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좀 편입이 될지 예상 가는 종목이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관이 우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꼽히는 게 이제 녹십자더라고요. 네. 빅히트도 있고 뭐 HMM도 있는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으신가요? 혹시 뭐 녹십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SKC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작년 이제 연말부터 주가 좀 상승하면서 원래는 이제 분기 리뷰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편입된 수와 떨어지는 수의 교체에 대한 부분만 시장에서 관심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편입되는 종목에 대한 그 어떤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제기되면서 지금 현재 MSCI에 대한 그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뭐 패시브 자금이죠. 역시 MSCI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ETF 자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수급적으로 볼 수 있고, 최대 뭐 종목당 봤을 때도 뭐 2천억 가까이의 어떤 MSCI의 수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에 이 MSCI에 편입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시장에서는 좀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개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뭐 한미사이언스, 뭐 SKC, HM에도 뭐 빅히트 같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편입에 대한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녹십자가 높다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뭐 이런 어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에 어떤 장이 온다고 한다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분기 리뷰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편입에 대한 부분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 좀 빅히트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시가총액에 대한 기준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주식 수에 대한 어떤 시가총액은 아직까지 좀 모자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제 편입보다도 이 5월달에 어떤 분기 리뷰에서의 이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분기 리뷰보다는 5월달은 반기 리뷰겠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 편입 후보군 중에서 제외된 종목들은 무난하게도 5월달에 반기 리뷰 때 편입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역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녹십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녹십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정말 꾸준히 고점,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녹십자 지금도 그러면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일까요, 전문가님? 지금 현재 녹십자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의 전후가 예. 어떤 MSCI에 대한 편입 효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백신 개발이죠. 네. 이거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MSCI의 편입 효과는 이 백신에 대한 효과에 비해서는 거의 뭐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녹십자에 대한 어떤 백신에 대한 그 리뷰나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왔을 때의 시가총 주가의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20일 동안 거래 대금이 좀 줄었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은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십자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타이밍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빅히트를 볼게요. 빅히트는 이번에는 분기 리뷰에는 변경이 안 돼도 뭐 반기 리뷰 때도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빅히트가 최근에도 주가가 잘 올라갔잖아요, 전문가님. 오늘은 지금 5%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빅히트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투자 전략은 항상 이제 그 빅히트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엔터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1분기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엔터주와 좀 같은 맥락으로 좀 주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상태고, 뭐 이런 좀 빅히트에 대한 좀 시장에서는 어떤 BTS,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에 대한 우존에서 이 방탄소년단과 연계되는 어떤 커머스 그리고 다른 캐릭터 사업 쪽에서의 부가가치가 어떤 1분기 중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상승 여력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빅히트 역시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 신규 들어가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섹터죠. 비트코인입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7천억 원이고요. 테슬라가 또 생산하는 전기차 모델 Y 같은 그런 전기차를 화폐 대신 또 비트코인으로 받고 팔겠다라는 계획을 전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오늘 뭐 줄줄이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지트는 상한가까지 기록을 한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뭐 관련주에 대한 투자 부분은 약간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그래요.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뭐 테슬라에 의한 그 어떤 전기차 비트코인에 대한 구매 부분도 뭐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넘겼다는 부분은 그냥 어떤 수급적인 투자, 이 테슬라의 소식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컸기 때문에 5천만 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어떤 뭐 테슬라가 뭐 이런 비트코인을 사면서 올렸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테마 수준에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의 구매 부분 같은 경우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구매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했을 때의 결제 사고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슈가 또 나왔을 때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또 바뀌는 경향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감안한다면은 어떤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이 비트코인 안에서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뭐 위지트나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전부 다 그런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 종목 선별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어떤 종목이 가장 괜찮을까요, 전문가? 우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연간으로 봤을 때 적자가 네. 대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나마 좀 그 작년 하반기부터 좀 흑자로 분기로 봤을 때도 흑자로 전환한 뭐 한빛소프트 같은 뭐 이런 관련주로 좀 분류되고 있는데, 근데 뭐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비트코인 뭐 관련주라기보다는 게임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세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그 적자 기업이 아니라 그나마 작년 하반기부터 분기로 흑자가 전환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서 좀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SCI 평가 정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결제 관련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비트코인보다도 좀 본업에 대한 성장세가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테마주로 묶여서 동반 강세를 보이지만 뭐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SCI 평가 정보나 한빛소프트 같은 종목을 주목해 보시라는 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은행주들의 주가가 반등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배당 축소 등으로 이 저평가 국면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들을 보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은행주가 좀 그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정문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년 하반기 때 철저하게 소외됐었죠. 네. 어떤 먼저 저금리 기조도 있었고 그 정부에서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주 대신에 민감주에 대비해서는 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선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지난주에 코스피 상승률이 4.9%였는데 이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7.3%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승세를 좀 크게 가져갔었는데요. 역시 이제는 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중에서도 뭐 하나금융지주나 다른 몇 개 대형 금융사들이 시장 대비해서 컨센서스를 넘는 그런 이익을 지금 보이면서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좀 잦아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은 뭐 국채 수익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관심을 단기적으로 또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 안에서도 봤을 때도 이 하나금융지주가 시장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았었고, 기본적인 어떤 NI의 어떤 순이자 마진보다도 이 비영업 부분이죠. 뭐 카드, 뭐 증권, 그리고 캐피탈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좀 작용을 하면서 좋았기 때문에 이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자 마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은행 쪽에서의 수익이 많이 잡혀야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행 업종 안에서 하나금융지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내에서는 하나금융 지주를 일단은 꼽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슈를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